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현명하게 내 돈을 지키고 또 불려나가려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상품을 고를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들이에요. 아, 그때 그거 살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질문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투자라는 긴 여정을 떠날 때 아무런 지도나 나침반 없이 무작정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길을 잃고 헤매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거예요. 금융상품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가는 소중한 내 자산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2025년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10가지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금융 근육을 키우는 중요한 훈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나의 단기, 중장기 재무 목표는 무엇인가요?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은퇴 자금, 아니면 세계 일주 같은 버킷리스트 실현, 목표가 명확해야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집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안정적인 예금이나 CMA가 좋겠죠? 하지만 20년 뒤 은퇴 자금을 준비한다면 주식, 펀드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각 목표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게 중요해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이게 바로 첫 번째 씨앗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투자 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나요? 아니면 고수익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나요? 이건 마치 게임을 할 때 쉬움, 보통, 어려움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안정형 투자자라면 예금, 채권처럼 변동성이 적은 상품이 마음 편할 거예요. 반대로 공격형 투자자라면 주식, 펀드, 암호화폐처럼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통해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 갑바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죠. 세 번째 질문은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단기 투자인가요? 아니면 중장기 투자인가요?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상품. 예를 들면 MMF나 CMA가 적합해요. 하지만 5년, 10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자금이라면 연금저축이나 펀드처럼 장기 투자에 특화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 2025년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금융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무엇인가? 디지털 금융 확산, ESG, 투자 확대, 금리 변동성 증가 등 정말 다양한 흐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화폐의 일상화,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더욱 두드러질 거예요. AI가 나의 소비, 투자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준다면 어떠세요?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금리 변동성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이 커지고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 투자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어요. 이런 트렌드들을 미리 알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 나갈 겁니다. 정보 습득, 이거 정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각 금융상품의 특징, 장단점,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되는지, 수익률 변동성은 얼마나 큰지, 수수료는 또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치 쇼핑할 때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과 같아요. 대충 보고 샀다가 후회하는 일 없도록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결국 그릇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 그릇에 맞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질문, 금융상품 가입 및 유지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인가? 그리고 세금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상품들은 똑같은 수익률을 내도 세금 혜택 덕분에 최종 수익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어있는 수수료가 많은 상품은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겠죠. 푼돈이라고 생각했던 수수료와 세금이 나중에는 목돈이 되어 나타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부를 만듭니다. 7번째 질문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예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자산이 흔들려도 다른 자산이 받쳐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마치 다양한 씨앗을 여러 밭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 잘 자랄지 모르니 여러 곳에 나눠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거죠. 분산 투자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8번째 질문은 필요시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 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빌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나 투자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죠. 길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질문, 금융시장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가? 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금융 관련 뉴스, 리서치 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마치 매일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금융 지식도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금융 지식을 쌓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자신의 재무 상황, 목표,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상품인가? 입니다. 획일적인 상품보다는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내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부자의 그릇을 채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금융상품 선택 시 반드시 물어야 할 10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의 금융 철학을 다지고 강한 멘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무작정 빠르게 달려나가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그 문제를 통해 나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질 때 문제만 보지 말고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금융지식을 쌓고 나만의 투자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실행하는 겁니다. 지겨운 반복을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JYP의 말처럼 투자도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야만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강력한 마인드셋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분산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2025년에도 성공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과 조언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금융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합니다.